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 전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설계를 잘했고 교재를 잘 만들었다면 사실 준비된 그대로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보완하면 좋겠네? 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교재를 만든 다음에 바로 강의하지 마시고 실제로 강의한다. 학습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내가 내 목소리 들릴 정도로 살짝 중얼중얼 하시면서 흐름을 한번 쭉 잡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강의 순서는 간단하게 도입, 전개, 종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이 나와 있는 첫 페이지를 띄워놓죠. 근데 그 첫 페이지에 강사가 강의할 내용을 가지고선 제목을 적습니다. 근데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붙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강의라고 한다면 영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목을 적는 것보다 첫 만남 5분 만에 미팅을 잡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빅 5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제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닝과 강사 소개 강의 계율을 짧게 잘 하시고 본 강의 내용을 잘 하시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실천까지 이끄는 단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입니다. 당연히 강의 주제와 부합하고 강의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저 내용을 들으면 좋겠다 라는 가치를 느끼게 한다거나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좋습니다. 당연히 학습자의 관심사나 수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고요. 오프닝은 길게 하면 별로입니다. 사내 강의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렇게 짧게 하는데 5분도 길어요. 효율적인 오프닝을 위해서는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내 강의를 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무슨 부서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내 강의에서 그게 중요한가요? 5년 동안 영업 매출 지점 1위 전국 3위 안에 들었던 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혹은 내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당위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진각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짜 여러 개 중에서 가짜 하나 숨겨놓고 이것을 맞춰라.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들이 강의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줄, 나는 A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둘째, 나는 이 업무에 대해서 몇 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다. 세 번째, 뭐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했다. 그래서 이 직무랑 관련되게 정보를 주고 거수 맞춰보는 거예요. 진짜를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을 준다든지 게임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중 경험했던 특징적인 사건이나 사례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라는 것들을 스토리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죠. 강사는 목차의 흐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목차를 쭉 해놓는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팀과 미팅을 하다 보면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미팅이 중간 툭툭 끊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뒤의 내용도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뒤의 내용들은 업무 절차 순서대로 했고요. 마지막에 결과물을 보려면 문서와 도면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멘트를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것들을 이 양식에 한번 써보시고 이걸 가지고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개입니다.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 부분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왔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멈추고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 있어서 흥미를 좀 유발하고 강의 집중도, 몰입도를 높이려면 빈칸이나 질문들을 강의 슬라이드 안에다가 넣으시거나 구두로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에서 0을 빼면 100%인데 100에서 1을 빼면 0%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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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 혹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쉬운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혹은 우리가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접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학습자가 만족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상품 주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요점, 요약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얘기하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요점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든가, 앞에서 요점과 설명을 들은 거 가지고선 요점을 정리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꿀팁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본론, 전개 방법, 흥미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재를 비교해 보면서 설계가 잘 됐나, 내가 구조 설명할 때 어려운 점 없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결입니다. 종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지막에 얘기한 것들은 기억을 좀 많이 해요. 결론부에 대한 부분은 내용 요약하는 방법도 있고 질의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핵심 재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하기 힘들면 넘기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질문을 받으면 이게 맞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어떤 질문이 오갔다는 것들을 인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와 동의 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핵심 강조는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뭔가 임팩트를 줄 것이냐, 혹은 동기부여 멘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겠죠. 내용 요약이라는 것은 강의가 비교적 지식 중심인 거. 질의응답은 하려니까 애매해, 까다로운 것 같아, 기술 중심인 거겠죠. 핵심에 대한 재강조를 하는 것들은 태도가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키포인트죠. 강의 도중 질문이 오게 되면 진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처리하고, 아니면 뒤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감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질문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 사실상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데 저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강사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학습자가 저게 틀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더 바람직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해요. 왜? 질문했던 것 자체가 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강사한테 질문 형태로 물어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한테 답해주세요 하시면 잘해줍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 많진 않겠죠. 특히 사내에서 하는 경우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경만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이 질문하시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경험 있는 청중들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제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거 하나 배우게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은 목적이 단순하게 지식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 사람이 배운 내용을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셋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걸 배운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더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 싶으시면 어떤 책, 어떤 사이트 참고하시면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 받은 내용들을 비전을 주고 매력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 실천을 통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이 방금 배운 스킬이라든지 지식을 활용하면 내가 업무상 어려운 점을 해결하거나 앞으로 닥칠 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적용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고요.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게 이롭겠죠. 종결에 대한 부분도 양식을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는지, 멘트를 하나하나 메모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키워드만 적으세요. 어차피 나만 보고 연습할 거잖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